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을묘년 신사월 기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즉 경자년 신사월 기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기토 즉 음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자체는 인성이죠. 인성화인데 양화이고 음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는 요 명식의 경우에는 요를 뭘로 보냐면 이제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식신격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인격에 그냥 신금이 하나 투출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생시가 이게 경호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관격으로 보지만은 요 신금 하나가 투출된 것만 가지고는 상관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정인격이다, 뭐 상관격이다, 이러한 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후적인 어떤 조우적인 측면에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즉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 초하라고도 하십니다. 초여름. 그래서 초하라고 하는데 이 초하인 여름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하고 어떻게 돼요? 건조해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의 특성이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간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죠. 논밭과 같고 내지는 문전옥답과 같은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옥토, 작은 비옥한 땅이 어느 월을 뜻했냐면은 뜨거운 고온 건조한 그러한 기후를 만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분이라든가 텃밭 같은 데다가 꽃씨를 심는다거나 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고온 건조할 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돼? 가장 먼저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를 심죠. 바싹 말라서 가물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발화가 되지 않고 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수는 임수가 있겠고요. 그죠? 임수가 있겠고 개수가 있겠는데, 기토가 좋아하는 그런 수는 임수라기보다 이거는 뭐 이제 정제라서 정제가 좋고 이거는 편제니까 편제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토는 이렇게 대해수와 같은 임수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우로수와 같은 작은 그러한 개수를 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 화분이 있는데 거기 물 준다고 해서 큰 소방호수 갖다 물을 주게 되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죠. 그거 똑같습니다. 작은 땅에다가는 작은 물로서 조심조심 물을 줘야지만 화분도 그 다음에 땅도 다치지 않고 잘 화초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자수를 얻었죠. 물론 개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수를 얻었고, 수만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신금 경금이 있어서 요 금은 수를 다시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일지에 사화가 있고 월령이 4월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를 얻었고 그 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식을 같이 비교 분석하게 되면은 똑같이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났죠. 뜨거운 여름 초하에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에 태어났는데, 똑같이 일지 자체가 이것도 사화가 있고요, 이것도 사화가 있다. 자, 월령에 있는 사화만 가지고도 고온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지에도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뜨거운 여름, 예를 들면 한 30도 정도 올라가는 여름이었는데, 만약에 일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30도에서 35도, 40도까지 육박해서 온도가 뜨거워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질 때 기토라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조하고 고온하지만 땅도 마르고 땅도 열이 생기게 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온도가 유지되어야지 작물이 썩거나 상해를 받지 않는데, 너무 얼어서 땅이 얼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땅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땅은 건조해지면서 그러면 땅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현상이 돼서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물기, 습기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마르지 않고 윤토할 수가 있습니다. 윤토라고 했어요. 윤토.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토인 것인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목은 있어요. 이건 화초가 됐든 잡초가 됐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금이 이렇게 있는 것은 수가 있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하고, 이 수가 화의 열기, 그 다음에 기토를 윤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기에서 금이 녹아버립니다. 수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이 녹지 않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게 되면은 뭐예요? 금도 녹아버리죠. 그 다음에 을목, 묘목도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여름에 물기가 없으면 나무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생의가 없는 그러한 땅, 어떻게 보면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성,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묘는 관성인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죠?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시가 된다거나, 여기에 임신시가 된다거나 내지는 계유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사신합수에서 이 임수가 투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가 회금하고 계수가 투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월에 매우 바싹 말라있던 그러한 환경에서 계수가 뿌리를 얻고 투출하기 때문에 이 계수는 화를 갖다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해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해시가 되면 해수하고 이 사후하고 사해충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화가 좀 누그러뜨려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다 하더라도 수 자체가 사해충 되면 함으로 인해서 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수가 깨져서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시들 중에서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시, 계유시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중에서도 계유시가 가장 적당한 그러한 사주가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시가 된다고 하면 진중에 있는 계수가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이라고 하는 거에 지장간이 을목, 계수,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가 매우 약하죠. 그다음에 진토 위에 무토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떤 형상이냐면 땅 속에 물이 조금 있는데 그 위에 산이 높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을 갖다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꺼내다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4월에 태어나서 일지에 사화가 있고, 생시에서도 이렇게 무진시를 보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금도 매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 자체도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곤명, 즉 여자의 명식이다라고 하면, 자, 관성도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일간이 이렇게 인성도 왕하고 진실을 봐서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데 이렇게 관성이 약하게 되면은, 관성이 일간에 비해서 약하죠. 그러면 남편이 좀 무기력하다, 내지는 남편이 무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데, 여자의 입장에서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잖아요. 자식. 근데 이 자식성에 해당되는 식신이 화에 의해서 파극을 열기에 의해서 금이 억압을 받는 데다가,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무토는 갖다가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키죠. 그러면 자식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덕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식덕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식이 있어서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병약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자식덕이 없는 거는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경우가 가장 자식덕이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금도 살아나게 되고, 이 목도 수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수 자체가 원국에서
따라서 너무 부족한 그러한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는 단순한 무토가 아니라 원령을 뜻하고 일지 있는 사에 뿌리를 두고 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약해지고 금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목도 약해지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대운, 을료대운 이때 한참 20대부터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갑신, 을료신은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니까 목은 다시 안 좋아지겠죠. 특히 이 유금대운 같은 경우는 사유해금함으로 인해서 목이 또 이렇게 뿌리를 상하게 되니까 관성이 매우 무기력해지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남편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이렇게 병술대운 오게 되면 갑신을류 이렇게 오게 되면 금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주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잘 잉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정해대운 들어와야 수의 기운이 살아나는데 이 정해대운도 결국은 뭐냐면 사해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정해대운도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뭐예요? 화토가 너무 왕해서 수, 금, 목이 이렇게 좀 무기력해진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너무 왕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필요 이상 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왕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